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폭군과 독재자가 있었지만 그리스 신화 속 크로노스만큼 충격적인 존재는 드뭅니다. 자신의 친자식을 하나하나 산채로 삼켜버린 이 신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권력과 공포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죠. 크로노스의 이야기는 사실 더 오래된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 우라노스는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었지만 자신의 자식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땅 깊숙한 곳에 가둬버렸거든요. 이 끔찍한 행동에 분노한 어머니 가이아는 아들 크로노스에게 낯을 건네며 복수를 부추겼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렇게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우주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폭군 아버지를 무너뜨린 크로노스가 정작 자신은 더 끔찍한 폭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저주 때문이었죠. 너의 자식 중 하나가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 한마디가 크로노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권력에 미쳐 자식까지 집어삼킨 신 크로노스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탄생한 제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로노스는 티탄들의 지원을 받으며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에게 필적할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순간에도 그는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저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언젠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자식의 손에 무너질 거라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크로노스에게도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티타나이트 리아였죠. 모든 신들에게 사랑받고 숭배받는 여신이었던 리아는 곧 크로노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티탄의 여왕이 된 리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딸을 임신했고 크로노스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딸 헤스티아가 태어난 순간 크로노스의 눈에는 아름다운 아기가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릴 위협이 보였거든요. 헤스티아는 역사상 가장 사랑스러운 신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갓 태어난 딸을 보며 끔찍한 미래만 떠올렸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로노스는 갓 태어난 딸을 그대로 삼켜버린 거예요. 리아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어머니의 비명도 눈물도 크로노스를 멈추게 하지 못했죠. 그에게는 오직 아버지의 저주를 피하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더 끔찍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리아는 그 후로도 계속 아이를 낳았습니다.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하지만 크로노스는 태어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전부 삼켜버렸어요. 리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이번만은 살려달라고, 제발 아이를 낳아달라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티탄의 굳은 마음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리아는 자신의 자식들이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죽지도 못한 채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빛도 자유도 없는 어둠 속에서 영원히 갇혀있는 거였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괴물에게 자식을 내줄 순 없다고 말이에요. 리아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크레타 섬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출산을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힘을 가진 아름다운 사내아이였어요. 리아는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운명의 여신들이 이 아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미래를 엮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아들에게 제우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직접 키울 수는 없었죠. 크로노스가 알아차리면 모든 게 끝나버릴 테니까요. 리아는 제우스를 님프들과 카리브의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아기를 정성껏 돌봤어요. 제우스가 울면 크로노스가 소리를 들을까봐 방패를 세게 두드려 울음소리를 가렸죠. 아이는 아말피아 염소의 젖을 먹으며 하루하루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리아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돌멩이 하나를 구해서 망토에 곱게 싸맸어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크로노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였죠. 리아가 망토에 싼 무언가를 건네자 크로노스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단숨에 삼켜버렸어요. 사실은 돌멩이였지만 크로노스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고 아내가 감히 자신을 속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리아는 남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눈물이었죠. 자신의 아들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언젠가 이 아이가 크로노스를 무너뜨릴 거라는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제우스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말피아 염소의 젖을 먹으며 매일 더 강해졌고 곁에 있던 독수리로부터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죠. 이 독수리는 훗날 제우스의 신성한 새가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갔어요. 자신의 운명을 성취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어느 날 제우스는 예기치 않은 존재를 만났습니다. 메티스라는 이름의 현명한 신이었어요. 메티스는 제우스에게 놀라운 선물을 건넸습니다. 바로 특별한 물약이었죠. 이 물약은 크로노스가 삼킨 모든 것을 토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메티스는 제우스에게 끔찍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크로노스의 뱃속에 제우스의 형제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죠.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모두 성장이 멈춘 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약이 있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제우스는 변장을 하고 오르트라키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요새가 있는 곳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크로노스에게 접근해서 물약을 건넸습니다. 맛있는 진미라고 소개하면서 말이에요. 크로노스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티탄은 물약을 받아들여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처음엔 달콤하고 맛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메스꺼움이 몰려왔고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크로노스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뒤틀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력한 티탄이 자신이 삼켰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온 건 돌멩이였습니다. 리아가 아기 대신 건넸던 바로 그 돌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신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헤스티아, 헤라, 데메테르, 하데스, 포세이돈, 그들은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시간이 멈춰 있었었기 때문에 이미 성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어둠 속에 가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가득했죠. 제우스는 형제들과 함께 섰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크로노스와 티탄들을 상대로 한 반란이었죠. 이 전쟁은 훗날 티타노마키아라고 불리며 우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크로노스의 이야기를 보면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생각하게 되네요. 처음엔 폭군 아버지에 맞서 싸운 영웅이었던 크로노스가 결국 자신도 똑같은 폭군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공포가 그를 괴물로 만든 거죠. 제우스와 형제들이 일으킨 반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세대가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이었어요. 앞으로 올림포스의 신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겠죠. 크로노스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예언이 결국 현실이 된 겁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식을 집어삼키고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린 크로노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운명을 피하려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그 운명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크로노스가 예언을 받아들이고 자식들을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완전히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